자, 안녕하세요. 멘탈연구소. 오늘은요. 야, 저 일단 귀가 번쩍하고요. 눈이 번쩍합니다. 네, 일단 제가 두 아이 아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춘기를 거쳐서 사춘기를 맞이하는 자녀들을 두고 있는데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과 부모가 이 유지해야 되는 어떤 관계. 네, 요거 진짜 쉽지 않죠? 이거 뭐 어렵죠. 수도 없이 어려우니까 지금 오은영 박사님도 있고 뭐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예, 우리 멘탈 연구소 소장님께서도 오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하려는 얘기는 네. 이제 사춘기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꼭 필요한 유계 질서는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 그래야지 부모도 편안하고 자녀도 편안하고 관계가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오늘은 당연히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좀 더 들어야 되는 얘기가 될 건데 그렇죠. 부모가 스스로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는 거군요. 권위를 예. 유지하는. 네, 거리를 유지한다. 권위. 권위. 아, 권위. 예. 부모의 권위요? 부모의 권위를 유지하는 거죠. 권위를 유지하고 지키다가 더 아이와 영원히 빠이빠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일단 사춘기란 시기가 네. 자녀가 부모에게 권위를 도전을 하는 시기이긴 하거든요. 그죠? 신체적으로도 뭐 덩치도 비슷해지고 뭐 이것저것 아는 것도 많아져 갖고 자꾸 말대답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최소한의 위계 질서가 유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최소한의 위계 질서요. 그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부모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네요. 뭐 자녀를 위해서기도 하고. 네, 빨리 알려주세요. 빨리. 네. 일단은 네. 이 자녀가 사춘기가 되면은 어떤 식으로 관계 설정이 되면은 권위가 유지가 잘 될 수 있냐면은 예. 부모가 직장 상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좀 더 도움이 되세요. 아, 이전과는 달리. 내가 직장 상사다. 월급 주는. 뭐 이렇게 뭐 일 관리하고 이제 저기 하는. 네. 그래서 네. 이 사춘기 때는 부모는 존경스러운 직장 상사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으면 제일 좋다고 생각하면은 이해가 하기 쉬울 것 같아요. 존경받는 직장 상사가 된다. 그게 뭐 원래 지금 직장에서도 별로 안 되는데 이게 집에서 됩니까? 직장에서는 네. 오히려 쉽죠. 아, 그래요? 뭐 어떤 상사가 존경스러운 상사인지 이런 무슨 개념이 있잖아요, 확실하게. 예. 그러니까 뭐 진짜 존경스럽지 않은 직장 상사들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아, 최소한 그 정도는 되지 그렇게 되면 안 않는다.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쉽거든요. 부모가 사춘기가 되면은. 그래요? 그렇죠? 일단 하지 말아야 될 게 푸념을 하면 안 돼요. 푸념. 이런 거 있잖아요. 직장에서 뭐 상사가 씨발 개떡 같네. 뭐 이런 데가 다 있냐. 뭐 이런 회사를 내가 다녀야 되냐. 뭐 등등 그런 얘기를 부하들 앞에 할 수가 있잖아요. 하죠.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일단 그러면은 존경심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상사는 아무튼 간에 부하 앞에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럼 존경심이 없어져요. 똑같네 우리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어디 가서 뭐 깨지고 오고 뭐 사장이 나한테 어떻게 했네 뭐 이런 얘기를 부하들 앞에서 하는 거는 굉장히 좋지 못한 거죠. 밑에 직원들 앞에서. 존경심 잃어버리니까. 예. 그리고 히스테리를 부리면 안 돼요. 히스테리. 승질을 뭐 이렇게 부당하게 승질 부리는 거. 예. 갑자기 기분 좋을 때는 뭐 잘했느니 뭐 어쩌고 하다가 자기 기분 나쁜 날은 별것도 아닌 걸로 꼬투리 잡아서 뭐 이제 야단치고 그런 거. 그렇죠. 그건 뭐 정말 중요한 얘기죠. 부모가 많이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 자녀들한테. 맞아요. 뭐 부모도 사람인지라 근데. 뭐 직장 상사가 그러면은 이제 부하들끼리 막 욕하잖아요. 단톡방에서. 왜 저러냐, 새끼. 뭐 오늘 그날이냐. 네. 뭐 미친놈, 뭐.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부모도. 자녀들 앞에서. 네네. 그래서 일단 히스테리 부리면 안 되고, 네. 푸념하지 말아야 되고, 예. 그리고 부모의 인생은 부모의 인생,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인생이란 거를 알려줄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한테 굉장히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는데, 나는 너 때문에 산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돼요. 나는 너희들만 보고 사는 거야. 내가 열심히 희생하고 사는 거는 너희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이런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안 좋아요.
너만 보고 산다. 너가 나의 뭐 전부다. 뭐 이런. 자녀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뭐 고맙고 뭐 존경스럽고 그런 게 아니라 부담스러울 뿐이에요. 어쩌라는 거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은 뭐 자녀도 보면은 부모도 자기 뭐 좋아하는 거 찾아서 할 거 다 하고 사는 것 같은데 예.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직장 상사가 부하한테 야 내가 이 회사 때려치지 않는 건 니들 때문이야. 그런 얘기하는 거랑 비슷해요. 니들 예.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네네. 내가 원래 그만두고 싶었는데 나 여기 그만두면 니들 안 좋을까봐 나 여기 지켜주려고 있는 거야.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근데 말뿐이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죠. 그만두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은 뭐 웃길 뿐이죠. 예. 헛소리를 하고 앉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녀도 너를 위해서 내가 사는 거야. 뭐 이런 얘기는 그냥 집만 든다. 마음에.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네. 근데 그런 말을 부모가 엄청 많이 해요. 부부 싸움 한 다음에. 남편이랑 싸운 다음에, 야, 나 니들 아니면 이 집 나가면 이혼 벌써 한 100번은 했어. 니들 때문에 진짜 이혼 안 하고 사는 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순간 존경심이 다 없어져요. 자녀가 볼 때 아니니까. 무슨 뭐 자기도 뭐 자기 행복 찾아 사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짜증나는 거죠. 존경심이 없어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되고. 예. 또 자녀한테 또 이거는 알려줘야 돼요. 뭐요? 이제 이 집에서 살려면은 네. 부모의 권위를 침해하는 거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줘야 돼요. 너가 우리 가정 안에서 가족 소속원이 돼서 살려면 그러니까 하라는 거는 해야 돼요. 부모가 하라는 거 하는 게 맞아요. 네네네. 직장 상사가 부하한테 야 너 이거 해. 이거 언제까지 뭐 이거 서류 갖고 와라고 하면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싫은데요? 나 이거 안 하고 싶은데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돼요? 이러면은 그 회사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다니려면 일단은 뭐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춘기 부모하고 자녀도 그런 건 있어야 돼요. 부모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유가 필요 없어요. 하라고 하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키울 수가 없다라는 걸 알려주기는 해야 돼요. 근데 뭐 당연히 이제 너무 부당하고 잘못된 것들을 뭐 감정에 의해서 직장 상사도 그런 거 시키질 않잖아요. 너 우리 집에 가서 뭐 청소하고 와 이런 거 시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업무를 시키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뭐 또 당연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잘못된 거 시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잘 좀 뭐 이렇게 좋은 리더가 아닌 그러니까 현명하지 못한 리더. 할 거를 시켜야죠. 할 거를. 예. 무슨 말도 안 되는 거 시킨다는 거는 뭐 여기서 이제 하려는 얘기는 아닌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 양육 외의 것들은 완전히 보너스에 해당된다는 거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회사면은 월급만 뭐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기본적인 뭐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주면은 그걸로 부모 의무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녀의 인격을 함부로 모독하거나 뭐 학대하면은 안 되긴 하죠. 내가 왜 너 같은 새끼를 낳아갖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근데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고 뭐 비싼 옷을 입히고 뭐 인터넷도 하게 해주고 게임도 하게 해주고 여행도 하게 해주고 이런 거는 부모 의무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뭐 하나도 안 해줘도 돼요. 보너스의 개념으로. 보너스니까. 그거는 자녀가 부모의 양육을 잘 따라오고 앞으로 이제 미래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때만 제공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집에서 그거를 자녀들이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춘기가 너무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비교가 되니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딴 집에서 뭐 개떡같이 하고 있다고 우리 집도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그런 거는 허용 못해. 내가 너한테 주고 있는 건 전부 보너스야. 대부분의 것들은 당연하게 받는 게 아니야. 아주 당연한 게 절대 아니고 부모는 기본적인 것만 주면 돼 라고 알려줘야 돼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 좀 누구네 집은 뭐 이렇게 했다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결국 그 마음의 짐은 아이들이 아니라 사실 부모한테 오잖아요. 미안한 감정이 들고 그게 부모들 아닌가요? 잘못된 거예요. 네? 처음부터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네. 이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딱 보면 자녀도 아는 거예요. 애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될 것 같은데? 뭔 헛소리 하고 앉았지? 약간 하이에나 같은 느낌이네요. 애들은 뭐 자기한테 아직 미성숙하니까 자기 감각적으로 가장 이득이 되는 방법으로 부모를 조종하려고 들죠. 부모 스스로 그런 거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을 갖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니 기본적으로 엄청 해주고 있는데 뭐가 미안해요. 대부분 너무 해주고 있는 게 문제예요. 너무 해주고 보너스를 보통 너무 많이 주고 있는데 자녀들이 뭐 어떤 집은 보너스를 뭐 3,000%를 주는데 우리 집에 500%만 주느냐 뭐 거의 그러고 있는 거가 대부분이에요. 기본적인 것도 안 주고 있는 부모가 굉장히 드물고 네. 그런 부모한테 그런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런 부모한테 도망치겠지. 네. 뭐 아무것도 해줄 가능성이 없는데 그런 요구를 하지를 않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그 이제 그 부분에서 사춘기 때 뭔가 이제 자녀한테 설득이 안 되면은 성인이 되어도 똑같아요. 만 19세가 넘어도 계속 뭔가를 요구를 해요. 뭐 유학을 보내달라, 뭐 어학연수 보내달라, 뭐 사달라, 뭐 해달라, 뭐 계속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사춘기 때부터 그냥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하고 싶으면 돈 벌어서 하면 되는 건데, 네. 왜 부모가 안 해주냐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되면 뭐 부모가 뭐 자녀를 망친 거죠. 사춘기 때 그런 싹을 잘라야 돼요. 싹을 자른다. 그런 거는 전혀 네. 너의 터무니없는 착각이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은 해주면 거기서 이제 부모의 의무가 끝이다. 성인 되면은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 그걸 계속 알려줘야 돼요. 성에 안 차면 사실 회사는 옮길 수라도 있는데 가정은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로 성인이 되면은 예. 답이 잘 안 나와요. 계속 죽을 때까지 철없는 상태로 가게 될 가능성도 높고. 네. 그건 뭐 부모의 잘못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정말 오늘 전 공감되는 얘기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짚어주셨지만 하나를 좀 정확하게 기억해 보자면 직장에서 존경받는 상사가 되는 그런 위치를 좀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해야 되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나눠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자녀가 하면 잘라야 돼요. 네. 아니, 뭐 자를 수는 없잖아요, 아이를. 아니 그 요구를 자르는 거죠. 요구를. 요구를 자른다. 네. 못 해줘. 그렇죠. 그런 건 안 되는 거야. 그럴수록 오히려 이 사춘기와의 그 안에 있는 아이와의 관계가 더 잘 유지될 수 있다. 아니, 유지되지는 않겠죠. 부딪히겠죠. 예? 부딪히겠죠. 그 아까 뭐 애라고 해서 네.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든 뭐 이겨먹으려고 뭐 발버둥을 치고 그럴 수는 있는데 성인이 돼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춘기 때 그걸 결론을 지어놔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뭐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좀 더 필요한 얘기는 저희 사춘기 다시 한번 또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